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4년식으로 새롭게 출시한 디펜더 110 P300 모델 X 다이나믹 SE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하쿠바 실버 익스테리어고요. 실내는 탄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 디펜더 리뷰를 정말로 많이 전달드렸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또 연식 변경 모델이어서 디자인적으로 바뀌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디자인은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X 다이나믹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BMW M 스포츠, 벤츠의 AMG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곳곳에 제가 타고 있는 D300 HSE 트림과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X 다이나믹이 적용돼 있어서 다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원래 블랙팩이 적용이 되어야 유광으로 바뀌거든요. 저는 순정 블랙팩을 넣어서 이 체크 플레이트가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뀌었는데, X 다이나믹을 순정으로 넣으면 이게 유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파츠들 있잖아요. 원래 요것도 무광입니다. 무광인데 여기도 범퍼, 프론트 범퍼 하단도 유광, 여기도 유광, 그리고 요 사이드 요 부분도 유광으로 바뀝니다. 다 글로시하게 바뀌어요. 제 D3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다 무광이거든요. 그냥 무광 플라스틱인데 여기도 유광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 뒤에 범퍼 하단 여기도 유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도시명 SUV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매력적인 부분 하나가 24년식 P300 같은 경우에는 요 사틴 그레이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 블랙팩 작업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요 순정으로 요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익스테리어를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요 루프 같은 경우에도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P300이 이번에 익스테리어 24년식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패키징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로 이 정도면 블랙팩 작업을 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하쿠바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순정이 이 정도라면은 정말 패키징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4년식 D300 같은 경우에도 X 다이나믹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5년식에서는 D300은 X 다이나믹이 미적용이었거든요. 그래서 X 다이나믹이 적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글로시하게 바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도 똑같은 완전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뒤에 엠블럼이랑 이 하단 범퍼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견인고리도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제 차에는 견인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더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 부분이 없죠. 디자인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정도고, 저도 디자인에 반해서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디펜더 디자인은 지금 사실 이게 20년도쯤 나온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지가 4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고, 또 디펜더는 모델 체인지, 디자인 체인지가 거의 없는 모델이어서 또 실제 오너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바디 컬러랑 똑같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하쿠바 실버도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고,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네, 트렁크는 이렇게 열립니다. 네, G박에는 반대로 열리죠. G박에는 저쪽 방향으로 열리는데 이 디펜더는 이렇게 열리고, 소프트도어 클로징은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원래 예전에 연식에는 있었는데 이제 소프트도어 클로징은 미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차는 110 모델이어서 따로 3열의 시트는 없습니다. 3열 시트 8인승을 원하시면 130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넉넉하죠. 이런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정하면은 지금 이게 내리막길이거든요. 근데도 고정이 돼서 더 안 열립니다. 안전 삼각대는 여기 있고,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여기 이렇게 내려오게끔 해서 탁자라든지 식탁 테이블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올 블랙 디펜더, 산토리니 블랙으로 해서 블랙팩 작업을 따로 했지만 요 순정으로 그냥 타셔도 아주 멋진 그런 외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식 P300 X 다이나믹 SE 등급의 익스테리어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실내에 타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시승기도 업로드 해놨으니까 시승기 영상도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실내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탄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SE 등급에서는 탄 시트 선택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P300SE에서도 탄 시트 선택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연식 변경이 되면서 매력적으로 바뀐 부분이고요. X 다이나믹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루프라이너 부분, 천장 부분이 블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베이지인데 블랙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창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 창문은 따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진 않은데 그래도 소음 차단 능력은 준수한 편이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차가 크기 때문에 정말로 커다란 사이드미러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어시스트도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보시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브롱코와 달리 자동으로 접힙니다. 브롱코는 이걸 수동으로 접어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메리디안 사운드 적용되어 있는데요. 디젤과 가솔린의 사운드 차이는 없고 P400X가 들어갔을 때만 사운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펜더 인테리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러프하게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도 외장 컬러 하쿠바 실버 컬러가 실내에서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외장 컬러가 실내에서 보이는 차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문을 열지 않았을 때. 이런 것도 디펜더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노출되어 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디펜더 왜 만들다 말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디펜더는 원래 이런 감성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카빔 구조도 다 노출이 되어 있죠. 원래 이것도 이 안쪽으로 숨겨져 있는 건데 디펜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 메모리 시트 3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사이드미러 접으실 때는 이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접히고 동시에 누르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사이드미러, 오른쪽 사이드미러 조절하고 접고 펼 때는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4개의 오토 윈도우 있고 차일드락 버튼까지도 이렇게 버튼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선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쪽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뭘 넣었을 때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도어 손잡이가 되게 안쪽 밑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도어 손잡이를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되게 아래쪽에 있고 문 잠그고 여는 것도 되게 안쪽에 있습니다. 이거 되게 안쪽에 있다. 그리고 수납 공간,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 밑에 또 있습니다. 이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게 진짜 장점인데 여기도 있고 또 여기는 이렇게 손잡이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 손잡이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수납 공간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 모니터 뒤에도 뚫려 있습니다. 제 손 들어가잖아요. 이 뒤에도 뚫려 있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다른 분들을 보니까 깍티슈도 넣으시고, 또 제 와이프가 가끔 제 차 타면은 제 와이프의 가방이나 휴대폰, 짐들을 다 여기다 놓습니다. 그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한때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던 때도 있었는데 24년식에서는 빠지는 옵션 없이 모두 다 전자식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핸들 왼편에 있는 이 버튼 통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나오는 정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보 패널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주로 미디어로 해놓는데 여기서 다양한 화면으로 시계도 있어요. 시계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기본이 T맵입니다. 기본이 T맵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기본 T맵이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레이아웃도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싱글 다이얼 지도를 다 띄울 수도 있고요. 싱글 다이얼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끔, 그리고 좌측 우측 이걸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제 취향에 딱 맞게끔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디펜더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왼쪽에 있는 버튼들로 눌러서 설정을 했고요. 여기는 통화 받고 끊고, 이 버튼이 24년식 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전자 지원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모니터에 이렇게 안전사양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안전사양을 좀 더 강하게, 낮게 내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24년식 되면서 새로 생겼다.
볼륨 조절 버튼 있고 음성 인식은 근데 거의 잘 안 돼가지고 사용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따로 반자율 주행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핸들 조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만 되고, 근데 앞차와 차간거리도 엄청 뭐 스무스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핸들 열선 버튼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도 조절하고, 여기는 차선 이탈 방지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이나 너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디펜더는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뭐 엄청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스티어링 휠, 제가 또 이 스티어링 휠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직경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 저는 직경 큰 스티어링 휠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디펜더는 직경이 커서 잘 어울립니다. 이 차가 커서 그런지 딱 요 정도 크기가 잘 맞는 것 같고, 이 디자인 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른 차에서 본 적 없는 그런 소재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핸들은 조금 얇은 편입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얇아요. 왼쪽 뒤에는 방향 시등과 헤드라이트 관련 기능이 있고, 여기서는 워셔액 관련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요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계기판 오른쪽 밑에 지금 정보 바뀌는 거 보이시죠? 트릭 컴퓨터 메뉴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버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SE 등급은 이게 수동입니다. 요 레버가 있어요. 요 레버를 이렇게 내려서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차는 HSE 등급이라서, 굉장히 뻑뻑하네. HSE 등급이라서 전동이거든요. 근데 SE 등급은 이게 수동이다. 그래서 HSE가 SE 등급보다 하나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른쪽 한번 볼까요? 비상등이 조금 멀리 있습니다. 비상등이 이쪽에 있고, 송풍구 디자인은 사실 요즘 나온 차 치고는 조금 투박한데 디펜더랑은 잘 어울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HSE 등급과 SE 등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중앙에 있는 모니터의 크기입니다. 제 차는 모니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약 1.5배 정도, 뭐 거의 2배 정도 더 큰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보니까 나오는 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큰 거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먼저 보신 분들은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차량 치고는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디펜더 차 자체가 엄청 큰데 이 디스플레이가 좀 작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 외에 옵션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 차는 옵션이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 차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도 기울어져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게 되죠. 시동 거는 버튼 여기 있고, 요 기어 변속 레버 제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따로 버튼이나 뭐 칼럼식이 아니라서 저는 요게 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피는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고, 그리고 옆에 아날로그 버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디펜더는 뭐 레인지로버나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버튼을 싹 다 없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디펜더는 버튼을 다 남겨놨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온도 조절하고, 눌러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굉장히 수납이 잘 되어 있어요. 버튼들이. 이쪽이 색입니다. 에어컨 세기 조절하고, 이 버튼 누르면 여기 밑에 드라이브 모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이 차는 90cm까지 도강이 가능합니다. 사실 도강이 되는 SUV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딱 맞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강도 90cm까지 가능하고, 근데 HSE에 있는데 SE에 없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걸 눌렀을 때 PM2.5 입자까지도 필터링 해주는 미세먼지 필터링 기능이 있는데, 지금 SE 등급에는 그 옵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필터링 기능이 없어요. 그 외적으로 버튼류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우 레인지라든지 뭐 다른 버튼들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C타입과 A타입 포트 있고, 시거잭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아요. 이 밑에 수납 공간 있고, 여기 컵홀더 2개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여기 있어서 휴대폰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SE 등급인데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음료수를 넣어놨는데 2단계로 조절이 되고 실제로 시원해집니다. 네, 제가 제 차에서도 상당히 잘 쓰고 있는 냉장고 최애 기능이죠. 저는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는 SE 등급에 없거든요. 제 차는 또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그게 빠진 차예요. 근데 저는 이건 아쉽지 않습니다. 근데 냉장고는 빠지면 살짝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냉장고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에 냉장고가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트를 한번 볼게요. 시트가 제 디펜더 D300은 이게 원톤입니다. 탄 시트가 원톤, 그러니까 시트가 다 브라운인데 가솔린은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원톤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투톤을 보니까 투톤이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요건 차이가 있어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에 따라서 시트의 배색 차이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원톤도 괜찮고 투톤도 좋거든요. 투톤도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당연히 색깔이 두 개 있으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둘 다 괜찮아요. 원톤도 괜찮고 투톤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실내는 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약간 뭐 최신의 느낌은 아니지만 뭐 디펜더 자체가 뭐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최신을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도 질리지 않고 지금 1년 동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요. 룸미러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는 없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등 들어오고 이렇게 빼가지고 확장도 가능합니다. 확장도 가능해요. 네, 뭐 레인지로버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열어볼까요? 썬루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썬 블라인드만 따로 열 수 있고 버튼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한참 열리죠? 커가지고. 썬루프는 또 다른 버튼으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열립니다. 저도 차 사고 한 2번 열어봤나? 네, 거의 이 썬루프까지 열 일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장이 베이지보단 저는 블랙이, 저는 옵션으로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저는 X 다이나믹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따로 추가하려면 90만 원 정도인가를 옵션을 추가했어야 돼서 저는 추가 금액을 내고 이제 천장을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뒷좌석으로 가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뒷좌석 요 가운데 보게 되면 요 차는 SE 등급이라서 따로 뒤에서 온도 조절은 불가합니다. HSE 등급은 뒷좌석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 SE 등급은 열선 시트만 여기서 켜고 끌 수가 있고 여기 C타입 포트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구는 있지만 온도 조절은 불가하다. 앞좌석이랑 연동이 돼서 그 온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은 꽤나 평평한 편입니다. 그래서 3명이 타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평평한 바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디펜더 평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펜더 평탄화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일단 디펜더는 그냥 이 시트만 접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탄화가 안 돼요. 평탄화를 하시려면 여기 스트랩이 있어요. 이 스트랩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누릅니다. 이걸 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접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왼쪽 어깨 쪽에 또 레버가 있습니다. 저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넘기면 헤드레스트가 여기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평탄화가 되는 겁니다. 트렁크 라인이랑 지금 똑같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완전 평평해지는 겁니다. 정말 플랫한 그런 평탄화가 되는 거고, 이쪽 시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하셔도 되고 양쪽을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 앞으로 안 넘기면 요렇게 평탄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펜더는 요렇게 해서 평탄화를 할 수 있다. 완전 풀 플랫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소재 보세요. 지금 트렁크도 그렇지만 흙이나 이런 게 묻더라도 쓱 닦거나 아니면 물만 뿌려도 이게 다 지워져요. 이런 것도 굉장히 기능성이죠. 다른 차들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또 잘 안 미끄러지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는 사실 2열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각도 조절이 안 되는데 이제 요 골이 있잖아요. 요걸 튜닝을 하면 뒷좌석 각도가 좀 더 눕혀집니다. 제 차는 튜닝을 안 했는데 전 보통 혼자 타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거의 안 타가지고 튜닝을 하면 각도가 조금 더 눕혀집니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튜닝을 해가지고 요 각도를 조금 더 눕혀가지고 뒤에 뭐 애기들이 타거나 뒤에 사람이 자주 타시는 분들은 이 각도를 조금 더 눕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튜닝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뒷좌석도 투톤으로 되어 있죠. 투톤도 괜찮습니다. 원톤도 괜찮은데 투톤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디펜더의 상징이자 디펜더 110의 상징인 이 사파리 글래스, 이 옆에 쪽창이 또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서 이게 굉장히 또 유니크합니다. 디펜더만의 감성이고, 그러니까 이 창문의 역할은 뭐 사파리라든지 뭐 디펜더로 그런 모험이나 여행을 즐길 때 이 창을 통해서 뭐 높이 있는 산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치를 좀 더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도 창이 있지만 여기도 창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펜더만이 갖고 있는 심볼이죠. 이 사파리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디펜더 110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일단 이 손잡이가 있어서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타고 내릴 때 이걸 잡고 내리면 굉장히 편하고, 창문을 내려볼게요. 창문은 딱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약간 남기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여기 천장이 있는 실내등 손잡이 부분, 레그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디펜더 헤드룸은 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닿을 정도입니다. 헤드룸은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고요.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은 정말 넓어요. 넓게끔 되어 있고, 뭐 무릎 공간, 헤드룸 공간, 공간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랜드로버 디펜더 1210 P300X 다이나믹 SE 모델의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시승기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리뷰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승 차량은요, 브리티시 오토 류익현 주인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펜더뿐만 아니라 뭐 레인지로버나 다른 모델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류익현 주인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상담 잘 해주실 테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디펜더 할부 금리가 0.99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금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거의 무이자 수준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요즘 프로모션이 좋은 것 같아서 디펜더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류익현 주인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